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뷰티스캔의 기업 분석과 수요일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6,000원, 중국 소송과 연예인 리스크, 그럼에도 아무따?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기업의 현재 상태를 잘 알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뷰티스캔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화장품, 상품입니다. 상품은 다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 판매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뷰티스킨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이 약 절반에 달하지만 화장품을 주문받아서 만들거나 자체 브랜드 매출도 적지 않습니다. 뷰티스킨은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제조 인가공에 나오는 OEM과 조금 다릅니다. OEM은 주문 받은 대로만 만들지만 ODM은 직접 개발한 상품을 고객에게 납품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AHC의 울티메이트 리얼 아이크림, LG 생활건강의 바디크림, 더 페이스샵의 담양 대나무 수딩젤, 아쿠탑의 스킨케어 세트가 있습니다. ODM 생산 납품은 단순히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OEM보다 조금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 판매와 제조는 뷰티스킨이 담당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는 자회사인 원진 WN랩, 율리아 L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화장품 유통 판매만 하거나 제조만 하거나 아니면 자체 브랜드에 집중을 하는데 뷰티스캔은 그리 큰 회사가 아닌데도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뷰티스캔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데는 회사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뷰티스캔은 화장품 유통 판매를 하는 JS클럽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화장품 제조사인 뷰티스킨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라우디, PRPL, 율리아 L과 같은 브랜드를 런칭하고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원진 WN랩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JS 글로벌과 뷰티스캔이 합병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뷰티스캔의 본사이자 공장은 인천에 있습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뷰티스캔의 서울 본부는 강동구에 있습니다. 자회사인 원진 W랩의 주소가 서울 본부와 같은 것을 보니 건물을 함께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뷰티스캔의 매출 성장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2021년보다 33.06%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뷰티스캔에서 제일 중요한 자체 브랜드 매출은 비중이 낮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2020년 매출이 훨씬 높았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스킨이데아의 생산 납품하는 매출도 변동이 있습니다. 결국 뷰티스킨은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 매출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업종입니다. 2021년 기준 제조업체가 무려 4,428곳이나 되고 판매업체는 무려 22,716곳이나 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우위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열한 국내 시장을 피해 수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북미 지역 매출은 약 4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 종합유통체인 TJ맥스 OEM 납품입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이 아닌 OEM 납품이라 부가가치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뷰티스캔의 상세 수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없었지만 2022년과 최근인 2023년 1분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38.1%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약에 맞춰 중국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홍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 브랜드 마스크 제품을 30분 만에 완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빨리 완판되고 수출이 잘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좋지 않은 여건과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 사드 사태로 인한 피해를 아직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매우 변수가 많으므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뷰티스캔의 메인 브랜드는 자회사인 원진 W랩의 원진 이펙트와 닥터 원진입니다.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기미 주근깨 잡티 지우개 미백주름 멜라리스 크림, 콜라겐 물방울 보습 크림과 마스크팩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원진 WN랩의 매출이 회사를 인수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병 이후 제조와 판매를 뷰티스킨이 하고 원진 W랩은 로열티만 수령하는 구조이기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뷰티스캔이 원진 W랩을 흡수 합병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원진 WN랩의 노승원 전 대표이사와 배임 횡령,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임, 횡령,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 금액만 90억 원이 넘습니다. 뷰티스킨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의 영향이 적다고 밝혔지만 해당 소송이 마무리돼야 원진 WN랩과 뷰티스캔의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뷰티스캔의 두 번째로 중요한 브랜드는 율리아 L입니다. 율리아 L은 우리나라 성유리 배우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배우 성유리의 깨끗한 이미지에서 착안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회사의 브랜드 소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유리 배우님이 맞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출시 이후 네이버 스킨케어 부분 인기 브랜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표 제품인 유리드 네롤리 가든 앰플 스틱의 리뷰가 거의 33,000개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매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는 운영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은 1.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극적으로 감소한 데는 마케팅 활동 중단의 영향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아 L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코인 상장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 중인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투자 자금은 모두 반환되었긴 하지만 깨끗한 이미지에서 착안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 중에 셀디비가 있습니다. 배우 성훈의 소속사와 함께 샴푸, 생활용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폐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킨은 자체 브랜드와 다른 회사의 화장품을 유통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부가가치가 높은 자체 브랜드의 비중이 낮고 중국으로 매출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은 정치,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브랜드 회사인 원진 W랩은 소송 문제, 유리드는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제조, 잉글우드랩,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등 5개의 회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퍼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뷰티스캔은 화장품 유통이 절반을 넘는데도 높은 퍼를 바탕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공모가액은 주당 평가가액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공모가가 할인이 되지 않고 할증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은 7월 13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14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원래 틸론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틸론의 청약이 연기됨에 따라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지난 바이오인프라 때를 참고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B금융투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7월 12일과 7월 24일에 공모주 매도 전용 화면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은 DB금융 스펙 11호의 상장이었기에 7월 24일이 뷰티스캔의 상장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하루 정도 밀린다고 해도 여전히 단독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1,000원에서 24,0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4,000원보다 8.33% 높은 2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188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 1819.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뷰티스캔의 수요 측 경쟁률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 측과 비교해보면 필에너지, 세아 메카닉스보다도 조금 더 높고 와일의 BCNC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측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뷰티스캔의 수요 측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72%이고 상단이 0.28%, 중간과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뷰티스캔의 공모가가 상단 24,000원보다 높은 26,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28,000원 이상의 수요 측 분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적당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10.7%, 수량 기준 10.94%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 평균 10.3%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범한 퓨얼셀, 마이크로트 나노보다 조금 더 높고 풍원정밀, 퓨런티어보다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뷰티스캔의 수요 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을 좌표로 나타내면 뷰티스캔은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 수준입니다. 뷰티스캔처럼 수요 측이 좋았던 종목 중 상장일 시초 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의 15.6%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공모가를 반영한 배정 규모는 29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뷰티스캔의 배정 주익수가 11만 주이기에 균등 배정 주익수는 그 절반인 5만 5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참여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뷰티스캔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바이오 인프라의 청약 때도 약 9만 명의 청약자가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뷰티스캔의 청약은 바이오 인프라보다 청약자가 많고 비례 경쟁률도 더욱 높을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DB금융투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11,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뷰티스캔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26만 원입니다. 뷰티스캔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은 공모가 2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919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44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2.85%입니다.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210억 원,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이 있었기에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0.83%로 낮아지고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91억 원이 됩니다.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뷰티스캔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뷰티스캔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조금 넘는 54.04%, 일반 청약자가 13.62%, 기관 투자자들이 32.3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넘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금액으로는 약 113억 원입니다. 아주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존 기관 투자자들과 회사인 넥스틴, 기타 소액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아주 많지 않고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도 최근에서야 소액 거래된 점을 볼 때 일반 개인 주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뷰티스캔의 비상장 가격이 현재 공모가보다 매우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은 많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살펴보면 2019년 투자자들의 단가가 7,534원에서 2만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상장 후 1개월부터 매각 가능 물량이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없습니다. 뷰티스캔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유비온, 오토엠보다 조금 더 많고 미래반도체, 공구음원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뷰티스캔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은 이번 공모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캔은 자체 브랜드와 다른 회사의 화장품을 유통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 비중이 낮고 중국 매출 편중된 점이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단독 상장에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 기관 투자자 수요 측이 좋은 편입니다.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겠지만 상장일 매수가 몰리는 한 청약을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불일 4일에 배정 규모가 작아 최대한 가성비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을 참고하셔서 장기 투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B금융투자 계좌를 오래 사용하지 않아 입금이 안 되는 분들은 장기 미사용 거래 정지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지점, 서비스 신청 변경, 사고 등록 해지에서 사고 조회 후 장기 미사용 거래 정지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뷰티스캔은 공모가 26,000원이 기준가가 되고 상장일 400% 상승한 상한가는 104,000원, 공모가의 60%가 되는 하한가는 15,600원입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